여러분,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계 최대 규모 지하철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철도 강국들이 한국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막에서 지하철. 한국은 경험도 없는데. 그들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구간만 골라 한국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한국 실패 보고서까지 미리 준비해놨죠. 하지만 18개월 후, 유럽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세계가 깜짝 놀란 리야드 메트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철 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총 연장 176km, 6개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시 약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세계의 공사였습니다. 입찰에는 전 세계 철도 강국들이 몰려들었죠.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이들은 유럽 철도 기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철도를 건설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유럽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 철도 기술은 있지만 사막 경험은 전무하잖아. 리야드는 파리나 베를린이 아니야. 50도 폭염, 모래 폭풍. 이런 득한 환경은 우리만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영리한 계산을 합니다. 176km 전체 노선 중에서 도심의 비교적 쉬운 구간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사막 한복판을 관통하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70km 구간만 한국 컨소시엄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당시 유럽 측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실패해도 전체 프로젝트에는 지장 없도록 설계했어. 심지어 일부 유럽 언론은 한국의 사막 도전과 예상되는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까지 준비해뒀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일종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맡게 된 4호선, 5호선, 6호선. 도면을 펼쳐본 한국 엔지니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째, 집안 문제. 사막 지하는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모래와 석회암이 뒤섞인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터널을 뚫는 순간 집안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실제로 유럽팀도 집안 붕괴로 몇 차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후 조건. 리야드는 여름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듭니다.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일교차 40도의 극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철로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변형됩니다. 정밀도가 생명인 지하철 공사에선 치명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모래 폭풍.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중 수차례 사이클론급 모래 폭풍이 몰아칩니다. 모래는 장비의 엔진과 전자장치를 마비시키고 시야를 완전히 가립니다. 유럽팀도 모래 폭풍이 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철수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넷째, 공사 난이도. 한국이 맡은 구간에는 24km에 달하는 고가 교량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금융지구를 관통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국가기관시설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초고위험 구간이었던 겁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도 못 버티고 SOS를 칠 거야. 그럼 우리가 나서서 수습하고 추가 예산을 받아내는 돼.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려울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나라라는 사실 말이죠. 공사가 시작되고 첫 달, 예상대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했습니다. 시야는 5m도 안 보일 정도였고 모래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럽팀은 즉시 모든 장비를 정지시키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대피해야 해. 장비가 망가지면 더 큰 손해야. 그들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동 공사에서 모래 폭풍 때 장비를 강행, 가동하다가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고장 난 사례가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현장에서 한국 구간의 장비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망원경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미쳤나? 저러다 장비 다 망가지는데?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는 단 한 대도 고장 나지 않았던 겁니다. 비밀은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공사 시작 전 사우디 기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에 특수 방열 코팅과 방진 필터 시스템을 장착했죠. 엔진 냉각 시스템도 50도 이상에서 작동하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심지어 전자장비는 밀폐형 보호 케이스로 감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장비의 가동률은 무려 98%, 같은 기간 유럽 장비의 가동률이 60%대였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죠. 한 유럽 엔지니어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경험으로 대응할 때 이미 과학으로 준비하고 있었어. 이때부터 유럽팀의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레일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레일의 정밀도입니다. 0.5mm만 어긋나도 열차의 안전과 승차감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낮 50도, 밤 10도. 이 극심한 온도 차이 속에서 철은 계속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유럽팀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침에 설치한 레일이 오후가 되면 팽창해서 기준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벽과 저녁 시간대만 작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온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계산해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에 실시간 온도 센서를 설치하고 레일의 팽창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치 위치를 0.1mm 단위로 조정했죠. 더 놀라운 건 레일 사이에 특수 완충제를 삽입한 겁니다. 이 완충제는 온도가 올라가면 레일의 팽창을 흡수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스마트 소재였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레일의 최대 오차는 0.1mm. 이건 국제 기준인 0.5mm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검수를 맡은 사우디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는 유럽의 최신 고속철도 수준입니다. 사막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유럽 기술진은 한국의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나오는 거죠? 한국 팀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해결할 공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럽 엔지니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한국 구간의 터널 굴착 중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회암층이 예상보다 약했던 겁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즉시 공사 중단 본사 보고 전문가 회의 소집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재승인. 이 과정에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유럽 구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공사가 4개월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오후 한국 기술진은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붕괴된 집안의 샘플을 즉시 채취해 분석했고 3D 스캐너로 붕괴 범위를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날 밤 엔지니어들은 철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설계를 뜯어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간은 집안을 믿으면 안 돼. 자체적으로 버티는 구조로 바꿔야 해.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공법이 나왔습니다. 선진 강관 지보 공법 터널을 뚫기 전에 강철관을 먼저 박아서 집안을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4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럽 측 임원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팀의 작업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문제가 생기면 설계를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버리는군요. 마치 터널 안에 연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완공이 목표죠. 그 말에는 한국 건설업의 오랜 DNA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힘 말입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난관은 공항 지하를 관통하는 1.2km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워낙 위험해서 유럽팀도 한 달 이상 걸렸던 곳이죠. 한국은 이 구간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먼저 TBM 터널 굴착기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TBM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 집안에 맞춰 특별히 개조한 KTBM이었죠. 커터헤드의 회전 속도를 기존보다 30% 높였고 석회암 집안에 최적화된 특수날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굴착하면서 동시에 지보재를 설치하고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공장 생산 라인처럼 모든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2km 구간을 단 40시간 만에 관통한 겁니다. 이건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유럽 기술진은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40시간? 데이터 오류 아니야? 그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검증 작업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존 터널 공학의 상식을 깬 거야. 한국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부르는 걸 시간 문제로 바꿔버렸어.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한국에게 함정을 판 건 자신들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따라잡기 벅찬 상황이 된 겁니다. 2018년 말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노선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1호선 이탈리아 진행률 73%, 2호선 프랑스 진행률 68%, 3호선 스페인 진행률 71%, 그리고 456호선 한국 진행률 95%.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프랑스 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95% 확실한 겁니까? 사우디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 구라는 다음 달이면 완공입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집행률 예산 대비 92%, 품질 평가, 전 구간 A등급, 안전사고 단 3건 경미한 부상,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구간이 가장 빠르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측 최고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9년 리야드 메트로가 공식 개통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개통식에서 한국기술진에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철도 시장에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K메트로, 싱가포르, UAE, 카타르, 이집트, 중동과 아시아의 지하철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이 1순위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200년간 지배하던 철도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왜 성공했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 장비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가장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며 불가능을 공법으로 바꿔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200년의 경험으로 대응했지만 한국은 1년의 데이터로 혁신했습니다. 유럽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매뉴얼을 다시 썼습니다. 유럽은 완벽한 계획을 기다렸지만 한국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완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막혀도 길을 만들고 불가능 앞에서도 방법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리야드 사막 한복판에서 증명된 이 사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K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